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과 경북은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낮에는 계속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기온 잠시 주춤하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기온 오름세 예상됩니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에 낮에는 햇볕도 강한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주말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포항시 기계면의 한 사찰에선 뜻깊은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안강 기계전투에 참전했던 고 권태홍 대위의 배우자 한현우 여사가 사찰을 건립하고 위령비를 세워 매년 위령제를 갖고 있는데요. 당시 안강 기계전투에 참여했던 고령의 생존 병사는 4년째 위령제를 찾았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말부터 2주간 벌어진 안강 기계전투.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위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격전 끝에 사수하게 됩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고 권태흥 대위의 배우자 고 한현우 여사가 참전 열사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남편이 전사한 장소에 용화사를 건립합니다. 이후에 위령비도 세웠고 매년 위령제를 열고 있습니다. 6.25 전란 시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여기를 사수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전몰 장병들 넋을 앞으로도 이 위령탑뿐만 아니라 해서 계속 넋을 위로하고 또 이것이 또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져서 용화사와 포항시는 현충일을 맞아 안강 기계전투에 참전한 순국 열사 위령제를 봉양하고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 후손들이 진정 자랑스러워할 하나된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올해로 4년째 위령제를 찾은 안강 기계전투 참전 병사인 유병순 씨는 배고픔과 전쟁의 고통을 견디고 전투에 나섰던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작전과에서 그 중대장한테 이 고칠 사수를 못하고 점령을 못하고 내가 총살을 시켜본다고 소대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그게 그렇게 비참한 군대생활을 했어요. 포항 용화사 위령비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경북 남부보훈지청은 기계 안강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참전 용사를 기리는 용화사 위령탑을 이달에 우리 고장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가 경주교육지원청,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를 구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주도 종합교육정책으로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최대 1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실용교육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오는 30일까지 교육부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동시다발적이면서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가 우려되면 12시간 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자체 재난 대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9년 9명, 20년과 21년에는 1명도 없다가 2022년 11명, 2023년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태풍 흰남노,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5년간 피해액은 7,500억 원, 복구 비용은 2조 3천억 원을 넘습니다. 경북도는 2014년 동해안 해수면 온도가 21.7도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3.9도로 10년 동안 2.2도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재난은 대형화, 예측 불가능,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50mm를 넘은 날은 1970년대 4일이던 것이 1980년, 1990년대에는 8일, 2000년대 10일, 2010년 이후에는 15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2018년 이후 한 해 1개에서 3개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북도는 수십 년치 자료를 분석해 행정안전부의 국립재난연구원과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홍수와 산사태 위험 주민 대피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시우량, 최대 강우량, 누적 강우량에 대한 기준값을 잡고 그 기준값을 만족하는 조건값이 발생하게 되면은 위험 지역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위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산사태의 경우 주로 새벽 2시와 5시 사이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재우려 12시간 전에 대피시키는 체제입니다. 노약자들은 야간에 대피나 이 행동 반경이 많이 좁기 때문에 그 야간에 또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에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12시간 전인 오후 5시 기준으로 오후 5시 전에는 모두가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난 시스템이 경보를 울릴 때마다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면 장마나 태풍이 오는 시기 주민들은 며칠씩 몇 차례나 사전에 대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과잉 대피라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제때 12시간 전에 사전 예보 시스템을 발령해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시험 운용을 통한 사전 점검을 거쳐 다음 달부터 사전 대피 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시승격 75주년을 맞아 내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과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민언장 낭독, 시민상 시상,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며 한동선 포항세명 기독병원장과 김선식 포항제철소 차장에게 포항시 시민상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에서는 줄씨름 대회와 한복 맵시 자랑 대회, 노래 자랑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피클볼이라는 새로운 스포츠가 있습니다.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을 합친 라켓 운동인데 생활체육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월드 피클볼 챔피언십 코리아 대회가 안동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트를 두고 마주선 선수들이 패들로 공을 쳐 상대 진영으로 넘기며 랠리를 이어갑니다. 피클볼이라는 새로운 종목의 경기입니다. 경기장 크기는 배드민턴과 같고 패들은 탁구채보다 크며 경기 방식은 테니스와 비슷하고 공은 플라스틱 재질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 때문에 공을 강하게 쳐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 남녀노소, 장애인들도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을 하는 스포츠 중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서 스피드가 많이 빠르지 않는 공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식으로 많이 하니까 한 사람이 커버할 공간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셔도 충분히. 지난해 피클볼 협회가 창립된 안동에서 국내외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월드 피클볼 챔피언십 코리아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오는 9일까지 나흘간 연령대별로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혼합 복식 경기를 치르며 실력을 겨룹니다. 저는 근데 첫 대회여가지고 그냥 많이 배울 겸 그냥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간단한 규칙만 익히면 바로 경기를 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하는 일도 거의 없는 장점 때문에 생활체육은 물론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지역이 지도자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즐기는 동호인들도 아주 많은 지역이고요. 여기에 이제 시설적으로나 그런 경기장이 많아진다면 안동을 중심으로 이 피클볼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스포츠 피클볼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안동이 그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시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된 보장은 가스 위험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입니다. 올해 시민 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과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사과라고 하면 대구라고 하는 얘기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도 이제 경북도에서 강원도로 바뀔 전망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사과 농사를 해오던 한 농부가 강원도로 이주해 사과 농사를 이어온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의 고장 대구라는 얘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사과 생산량의 40%가 넘는 경북이 현재 사과의 주산지지만 지구온난화로 이 말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사과 재배의 남방 한계선이 강원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상북도는 사과 주산지의 명성을 뺏길 상황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 사과 농사를 5년째 이어온 박현수 씨는 지난 2018년까지는 경북 영천에서 사과를 재배했습니다. 사과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병해충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는 아마 강원도 일부 지역 외에는 사과 농사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사과 재배에 최적의 기후를 갖추고 있어 강원도로 이주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방제라든가 방제하는 것도 뭐 그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힘든 부분도 있는 거고요. 뭐 인건비 면이라든가 경영비 면에서도 되게 유리하니까 이쪽이 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과 품질도 영천에서 재배할 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여기 사과는 저 아랫지방 사과에 대비해 색깔이라든가 경도, 보그력 같은 경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밑에 지방의 사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품평회 하면은 상을 거의 뭐 강원도에서 휩쓸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온난화로 경북에서는 사과 농사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30년 전과 비교해 2.4배 늘었습니다. 사과의 주산지를 강원도로 내줄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정부와의 4자 회동을 계기로 대구 경북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은 물론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가 밝힌 대로 통합 추진을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단이 구성되고 특별법 추진, 통합의 직간접적 비효과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등 실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충청권과 부울경 등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지난달 출범했고 1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이번 4자 회동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1일 16라운드 포항과 김천 상무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발생한 페널티킥이 오심이라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아 축구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일 열린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심판평가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당사자인 포항 구단에도 알리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포항 단장이 심판위원장에게 전화해 문의하자 그제야 오심이라고 답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시즌 경고 퇴장에 따른 결정은 공식 채널을 통해 사후 감면과 사후 징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오심 인정 및 그에 따른 심판 징계는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5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적극 행정 중점 과제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 종합 시스템 구축과 지방하천 준설토 처리, 매각 추진 등 9건입니다. 경주시는 또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와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 등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낮에는 계속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해서 낮에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기온 잠시 주춤하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기온 오름세 예상됩니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낮에는 햇볕도 매우 강한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주말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 좋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7도, 김천 1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김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14도, 청송은 1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9도, 청송도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낮에는 28도 전망됩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